안녕하세요. 만성통증연구소의 최명원입니다. 통증과 삶의 질을 연구했던 스캐빙턴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성통증 환자가 의학적 모델을 통해서 완전히 완치되었다라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일단 병원 치료를 먼저 받잖아요. 그리고 안 나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검사하고 또 치료를 받죠. 그만큼 괴롭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실 만성통증이라는 걸 이해하면 이 말이 맞구나라는 것을 아마 동의하시게 될 건데요. 사실 만성통증이라는 거는 통증기간이 3개월에서 수년까지 이어지는 통증을 말하죠. 근데 그 사이에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도 가고 왜 아픈지 검사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실패될 때 그것을 만성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죠. 의학적 모델로 치료에 실패했기 때문에 만성통증이 되는 것이므로 만성통증이 의학적 모델을 통해서 완치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환자분들은 여전히 이제 병원 치료에서 매여 있게 되는데요. 저도 사실 병원에서 많은 통증 환자들을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국에는 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만성통증을 해결하고자 함이었죠. 실제로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 의학적 모델로 치료가 되지 않았던 만성통증이 완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을 보면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상담 기법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까지도 들어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심리학에 뭐가 그렇게 의학적으로 어떤 약물을 쓰더라도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통증으로부터 그 사람을 벗어나게 만드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어쩌면 드러냄입니다. 뭐를 드러내느냐? 고통당하는 그 환자가 숨겨왔던 것,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것, 그만큼 깊은 어떤 상처라든가 아니면 그가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 많이 눌러왔던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봄으로써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치유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통증으로 인해서 심리 상담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냥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뭐 치료받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서도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또 심리 상담을 통해서 환자를 낫게 해주고 있는데 어쩌면 사실 병원 치료가 더 간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만성통증은 실패하죠. 하지만 이 심리 상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자기 안에 있는 보고 싶지 않는 감정, 뭐 예를 들면 적대감이나 분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어떤 트라우마 사건들, 아니면 아주 낮은 자존감,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한 그런 어떤 수치심. 사실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시간들은 마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피하고 싶을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에. 상담이 끝나야 하루가 일주일이 끝난 것 같다. 항상 그 상담을 볼 때마다 많이 긴장하고 오시고, 또 제가 내드리는 과제를 매주 하면서 사실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요. 저는 그 말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죽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였으면 그걸 결국은 자기 신체화로 통증으로 드러낼까. 어쩌면 그분들의 감정을 처리하는 데 좀 미숙함이 있어서일 수도 있죠. 그리고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경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돕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의외로 많이 해결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좀 신기했던 거는 그동안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결국은 한 몇 주간은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죠.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도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아파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한 3주, 4주? 그렇게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 본질로 들어가 있어요. 어느 순간. 통증은 하나의 증상이고 그 증상을 일으켰던 진짜 문제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나면요. 한 몇 달은요.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대부분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진짜 자기의 어떤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부분을 꽤 오랫동안 다뤄요. 그러면 그때는 신체 통증은 별로 중요한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종결될 쯤 되면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요. 자기가 수십 년간, 그러니까 50대라고 하면 거의 한 40년 이상을 그 문제를 회피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걸 만나서 그걸 잘 다루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선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새롭게 뭔가 살아가는 것 같다. 이제 내가 좀 나답게 사는 것 같다. 이제 내가 나를 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뭔가 달라지고 직장에서도 그분이 뭔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통증을 볼 때, 이 통증이 필연 이분에게 있어야 됐구나. 이분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던 것이 통증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물론 그 통증을 경험할 때 그분은 굉장히 괴로우셨지만 결국 그분을 살리기 위한 통증이었다라는 것에 제가 치료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감동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혹은 치료를 받았는데 도저히 낫지가 않아서 일단 지금은 포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도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과 함께 안전한 장소에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분과 함께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피해 다녔던 게 수십 년이고요. 그러면서 형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걸 깨뜨리기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상담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통증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네.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 더 고민이 되시나요? 괜찮아요.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아직은 그때가 아닌가 보다 싶으면 네, 괜찮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하시는 통증 관리대로 하시면서도 하지만 또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한번 그런 문을 또 두드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